네, 안녕하세요. 설계과제 3차 팀 모임 결과 발표를 맡게 된 타임이즈 골드의 조장 정재호입니다. 저희는 이제 목차로 전동 킥보드 2인 감지 시스템과 소음 상쇄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둘 다 동일하게 문제 제시, 핵심 문제 제시, 기존 기술 제시, 기존 기술의 문제점, 그리고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 아이디어가 기존 기술과의 차이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아이디어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팀 회의한 내용과 그리고 업데이트가 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동 킥보드 2인 감지 시스템의 문제 제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이제 전동 킥보드 수요가 증가했고 많은 회사들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동 킥보드 사고도 이제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급증을 하였고 이제 한국 소비자원 전수조사 결과 사고 원인으로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운행 사고가 64.2%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운전 미숙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조사를 이제 해봤더니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지적하기를 2인 이상 탑승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인 탑승의 경우 운전자의 집중을 분산시키거나 균형을 잡기 힘들어 실수를 이제 유발하게 되고 최대 하중이 100에서 120km 내외의 전동 킥보드에 이제 무리를 주어서 제품이나 이제 부품의 고장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를 알고 이제 도로교통법 제84조의 제3항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의 5항과 같이 이제 법을 이제 제정하였습니다. 2인 이상 이제 탈 수 없게끔 말이죠. 그리고 이제 기존 기술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제 싱싱, 지쿠터, 킥고잉, 스윙, 빔 모빌리티의 이제 5개의 기업이 저희 한국에 있고 이제 여기서 이 기업에서 쓰는 안전 기술 조사를 해봤더니 먼저 가속도계와 자이로스코프 같은 경우는 킥보드의 기울기, 속도, 방향 등을 감지해 급출발을 이제 방지하고 넘어짐을 감지하고 자동 제동을 이제 한다고 합니다. 초음파 센서와 카메라를 이용해서 주변 장애물을 감지하여 충돌을 방지하고 이제 경고 시스템을 이제 구동한다고 합니다. 적외선 센서의 경우 적외선을 이용해 온도, 압력, 방사선의 세기 등 물리량이나 화학량을 감지하여 신호 처리가 가능한 전기량으로 변환시켜서 센서 간 거리 측정의 경고 시스템을 이제 구동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이거를 이제 종합한 이제 기사와 그리고 각 회사의 이제 사이트에서 어떤 안전 기술을 가지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 기술에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제 교통법과 이제 처벌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이 전동 킥보드 사고율이 줄지 않았습니다. 2023년 조사 결과에도 전동 킥보드 사고율은 줄지 않고 3년간 이제 사망만 이제 55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기존의 이제 전동 킥보드 기업에서 핵심 원인이 이제 2인 이상 탑승을 금지하게 하는 기술 선례가 없었고, 그리고 안전 관련 기술 개발에 이제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 기술로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용은 이제 출처 있는 기사에서 이제 참고를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시하는 아이디어의 이제 개발 목표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전동 킥보드의 2인 이상 탑승 여부를 감지해서 2인 이상 탑승 시 전동 킥보드의 전원을 차단하고 그리고 2인 이상 탑승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제 운행 가능 여부를 이제 운전자 이제 화면에 보이는 이제 스크린처럼 이제 표현을 할 것입니다. 먼저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 센서는 이제 로드셀인데요. 이제 로드셀은 이제 무게, 즉 압력을 감지하는 장치입니다. 압력이 가해지면 이제 저항이 이제 변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킥보드 발판에 이제 여러 개를 설치하여서 압력이 감지되는 압력 센서 수에 따라 탑승 능을 감지할 계획입니다. 체중에 비해서 센서의 민감도가 높아서 발의 위치를 감지 가능하며 전동 킥보드 발판이 이제 고무로 되어 있어서 이제 분할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로드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센서 배치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희가 회의를 해봤는데요. 이제 회의 후 가장 효율적으로 1인과 2인이 감지할 수 있는 구역을 이제 좀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직접 이제 타면서 한번 나눠봤는데요. 이제 효율적인 2인 탑승 감지를 위해 압력 센서 발판 배치를 고도 이제 4 곱하기 3 배치를 선택을 하였고, 이제 대부분 탑승 자세에서 중앙의 발판은 항상 밟히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제 중앙 발판을 사용하지 않기로 이제 결정을 하였습니다. 즉, 8개만 사용한다 이 얘기죠. 이제 지난주와 이제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지난주에 비해서 이제 무게 센서 배치를 더 효율적으로 해서 이제 지난주에 그냥 두 개 앞뒤로 한다는 거에서 이제 여덟 개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분할을 하였습니다. 이제 왜 여덟 개인지 이제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1인 탑승 시에서는 이제 3개에서 4개의 발판이 이제 눌리게 되는 반면에 이제 2인 탑승 시에는 이제 7에서 이제 8개의 발판이 눌립니다. 그래서 8개의 압력 센서 중에서 6개 이상 인식되면 2인 탑승으로 이제 간주하기로 이제 하였습니다. 이제 업고 타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업고 타는 경우 이제 불가능한 게 저희가 진짜 해봤거든요. 그런데 전동 킥보드는 이제 손잡이를 이제 양손으로 밀어 움직입니다. 한 손으로 이제 조정이 불가능해. 한 손으로 밀면은 이제 그냥 바로 쓰러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은 이제 손잡이를 잡아야 되고 뒤에 사람은 이제 혼자서 매달려야 되는데 근데 사람이 혼자서 매달릴 수 있는 시간은 저희가 제반대 평균 7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매달리려고 해도 그 후에는 어떻게 해서든 이제 발이 땅에 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업고 타는 경우는 이제 간주를 딱히 이제 안 해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적외선 센서인데요. 이제 적외선 센서는 이제 물체를 이제 감지하는 것입니다. 적외선이 장애물에 부딪히면 이제 돌아와서 장애물까지 이제 거리를 측정하는데요. 저희가 초음파 센서도 있는데 왜 적외선 센서를 쓰냐? 이제 초음파 센서보다는 이제 직진성이 좋기 때문에 좁은 발판에서 사용하기 이제 편리하다는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킥보드 위에 이제 발이 많아지면은 이제 거리 측정 합이 이제 작아지는 원리를 이제 이용을 하는데요. 이제 지난주에 비해서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는데 바로 지난주에 이제 체온 감지를 이제 했던 반면에 저희가 이번에 제시하는 거는 체온 감지는 좀 비효율적이다 해서 이제 차라리 신발을 감지하자 이런 의견이 나와서 이제 신발 감지를 이제 좀 노선을 틀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먼저 1인 탑승 시에는 이제 위아래 반사 거리 합이 약 30cm 정도 이제 됩니다. 반면에 2인 탑승 시에는 이제 위아래 이제 반사 거리 합이 약 10c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반사돼서 돌아오는 거리 합이 15cm 이하면 이제 2인 이상으로 간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고 이제 마찬가지로 업고 타는 경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정확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로드셀과 적외선을 이제 병행해서 사용할 건데요. 이제 하나의 센서에 2인 탑승이 감지되면 전원을 차단하고 탑승 금지 스크린이 띄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드셀과 이제 적외선을 이제 오어 게이트로 할지 아니면 엔드 게이트로 할지는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일단 오어 게이트로 하는 이유는 이제 한 가지 센서만 이용할 때 2인 탑승을 2인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어 게이트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비해서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GPS와 IoT CCTV로 이제 이제 그 전동 킥보드가 지나갈 때 사진 찍어서 이제 위치와 함께 경찰에게 이제 보내자고 했는데 근데 이 과정이 전동 킥보드의 사고율을 줄이는 것과는 크게 연관이 없다고 판단하여서 그냥 그냥 애초에 시작할 때 2인 이상 감지되면 이제 운행을 못하게 하자로 이제 변경을 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는 이 아이디어가 기존 기술과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제 총 세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먼저 기존 기술의 경우 안전 시스템의 이제 적용 시점이 이제 운행 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기술은 운행 후에 이제 넘어짐을 감지한다거나 아니면은 물체의 이제 거리를 이제 방지한다거나 그런 건데 하지만 저는 이제 운행 전에 이제 2인 이상 탑승을 이제 금지함으로써 좀 더 안전을 챙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사전에. 그리고 안전 시스템의 목적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요. 이제 싱싱은 넘어짐을 방지하는 이제 자이로스코프 센서가 있고, 킥고이나 이제 직구터는 이제 충돌을 방지하는 이제 초음파 센서 같은 걸 이제 사용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이제 목적은 2인 이상 탑승을 이제 방지하여서 이제 정부에서 제시한 핵심 요인을 이제 차단하는 그런 것이 이제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앞에서 설명했던 그 법에 이제 의거하느냐, 이제 기존 기술 같은 경우는 그 법에 과는 좀 다르지만은 이제 저희는 그 법에 따라서 그 법의 목적에 맞춰서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구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의 이제 기대 효과는 이제 정부에서 전동 킥보드 사고의 핵심 문제로 삼는 2인 이상 탑승을 이제 금지시키므로 사고율이 이제 감소할 것이라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생산 단계에서 저희가 고안한 아이디어를 적용해 안전한 전동 킥보드 장치를 만드는 것을 이제 법으로 이제 제정할 수가 있다면은 이제 사고율이 줄어드는 효과를 이제 볼 수 있을 거라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요, 바로 소음 상쇄 시스템인데요. 먼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제 갈등이 점점 이제 커지고 있는데요. 층간 소음으로 인한 다툼으로 이제 폭행, 이제 심하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층간소음 보복으로 인한 추가 문제도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층간소음 해결 기계 같은 걸 이제 인터넷에 쳐보면은 막 윗집에 이제 복수하는 그런 기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게 이제 층간소음 보복 문제에 좀 해당하겠죠.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이런 기사에서 좀 추천을 밝힙니다. 그리고 핵심 문제가 그럼 뭐냐? 이제 자, 자료환경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층간소음의 원인 중에서 아이들 뛰는 소리 또는 발걸음 소리가 이제 69.2%로 이제 주요 원인에 이제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럼 기존에는 층간소음을 해결 위해서 어떤 기술을 이제 만들었냐? 먼저 정부에서는요, 이제 완공 전에 소음 저감 매트를 이제 보급하고 설치하도록 하여서 소음을 줄이는 이제 정책을 이제 시행을 하였습니다. 건설사의 경우에는요, 먼저 DLENC 같은 경우는 이제 IoT 기술을 이용했더라고요. 40데시벨 데시벨 이상 소음이 감지되면 윗집에 경고음을 알리는 이제 기술을 사용을 하고 이제 개발을 하였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뜸바닥 구조를 이용해서 소음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 기술에도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요. 먼저 정부 시책 이제 소음 저감 매트가 이제 경량 충격음을 줄이는 데 효과는 있지만 이제 분쟁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발소리 등은 이제 효과가 없다고 이제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고 이제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DLENC의 IoT 기술의 경우 아이들이 뛰어다닐 때 소음 발생으로 인한 경고음으로 이제 울려도 이제 부모가 그냥 끄고 그냥 무시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없을 때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뜸바닥 구조도 이제 소음을 좀 줄여주긴 하지만은 40대 그래도 40데시벨에 넘는 경우가 이제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40데시벨은 이제 소음으로 이제 간주하는 이제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시하는 아이디어는요, 바로 이제 노이즈 캔슬링 기술인데요. 이 노이즈 캔슬링 기술은 이제 고급 헤드셋에서 사용하는 기술로 이제 층간 소음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이제 적용을 이제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어떤 기술이냐? 바로 파동의 상쇄 간섭을 이용한 기술인데요. 상쇄 간섭은 반대 위상의 두 파동이 중첩될 때 간섭이며 마루와 골이 만나서 합성파의 진폭이 0이 되는 간섭이 이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이제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노이즈 캔슬링 기술은 발소리와 같은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이제 소음에 이제 효과적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시하는 기술은요, 이제 소리 센서가 이제 소음을 이제 감지를 이제 위층의 바닥과 아래층에 이제 지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틈이 있어요. 요즘 아파트들은요.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집은 건설법으로 인해서 이제 뜸바닥 구조이기 때문에 위층 바닥과 아래층 지붕 사이 이제 틈이 있는데요. 소리 센서에서 이제 소음을 이제 감지하면요. 아두이노 즉 CPU에서 소음의 크기와 위상을 이제 분석해서 이제 음향기에서 반대 위상의 소리를 내보내 이제 노이즈 캔슬링을 이제 구현하는 하는 것이 저희의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이제 기존 기술과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요. 먼저 정부의 소음 매트 같은 경우는 발걸음 소음 차단에 이제 효과가 적고 이제 건설사 중에서 이제 IoT 기술을 활용한 것은 이제 효과가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뜸바닥은 이제 소음을 조금 줄여주게 이제 효과가 보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제시하는 이제 노이즈 캔슬링 기술은요, 이제 발걸음 소음 차단이 이제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해결 방안의 이제 목적 또한 다른데요. 이 정부의 소음 매트는 이제 소음 감소이고, 이제 IoT 기술 같은 경우는 위층에 이제 주의하도록 하는 것이고, 뜸바닥도 이제 소음 감소이고, 저희의 노이즈 캔슬링 기술도 이제 소음 감소가 이제 해결 방안의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제 아이디어 이제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층간 소음 이제 감소가 하는 것이 저희가 기대한 효과입니다. 층간소음의 핵심 문제인 발걸음과 뛰는 소리를 이제 감소시키므로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을 이제 해결하고 기존 기술과 이제 병행을 같이 사용하면은 이제 층간소음을 확실하게 이제 줄일 수 있을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보복 문제,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불화가 감소되므로 더 살기 좋은 아파트 환경이 구성될 것을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저희가 팀 회의랑 이제 업데이트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까지 있었던 이제 압사 방지 기술을 이제 파기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핵심 문제 왜 압사가 발생했는가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적은 안전 요원으로 많은 관객들이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도 아니었고 일정한 구역에 사람이 많이 모여서 압사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핵심 원인은 바로 군중 난류인데요. 군중 난류란 1제곱미터당 6명이 넘어서면 군중 난류가 발생하고 그 속에 낀 사람들은 마치 파도가 휩쓸리듯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출렁이게 됩니다. 이런 밀도에서 숨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각자 안간힘을 쓰는데 그 힘이 서로 맞닿은 사람들 간에 전달되며 물리적으로 이제 증폭이 되게 되고 군중 난류가 생기면 몇 사람만 균형을 잃고 쓰러져도 이제 압사 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태원 사건의 같은 경우도 이제 군중 난류가 이제 핵심 원인이었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 군중난류를 이제 분석하고 이제 차단을 해야 되는데 군중난류를 막기 위해서는 군중난류가 일어나기 전에 사람의 행동 패턴 이제 분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학생 수준에서는 이제 사람의 행동 패턴을 분석한 이제 인공지능을 AI를 만들기 좀 힘들어 가지고 이제 압사 방지 기술은 그냥 파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신에 이제 층간 소음 해결을 위한 소음 상쇄 시스템 이제 아이디어를 구상을 하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회 뉴스를 좀 찾아보던 중에 이제 층간소음 문제를 발견을 하였고 이제 발걸음 소리가 아직도 이제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하였고 이게 주요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결책을 좀 구상을 해봤어요. 근데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이제 규칙적인 소음에 이제 효과적임을 이제 알게 되었고 기존 기술과 병행하면은 층간 소음을 확실히 줄 수 있을 까 판단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발걸음 같은 경우는 찾아보니까 이제 좀 규칙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이제 규칙적인 소음에 효과적이니까 아 여기에 좀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발걸음 주는데 효과적일 거라 이제 판단을 하여서 소음 상쇄 시스템을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제 채택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타임 이즈 골드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